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웹 스크레이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한 예시들을 사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보들이 존재하는 그 공간이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되죠. 마치 거대한 바다 아래에 엄청나게 많은 석유가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 석유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처럼 이 수많은 데이터 속에 그 데이터의 바다 속에서 필요한 정보, 가치 있는 정보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웹 스크래핑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다뤄야 될 웹 스크래핑은 학술적인 정보,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학문적인 분석들을 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내용만 다루게 됩니다. 사실 웹 스크래핑만 해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또 다루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 정해진 사이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검색하고 다루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연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웹 스크래핑 도대체 뭘까요? 웹 스크래핑이란 웹사이트에서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 예를 들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라든지 혹은 특정 숫자라든지 기호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나 다음, 구글 이런 곳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검색을 하죠. 그리고 그걸 다운받거나 확인을 하죠. 그런 것들 역시 웹 스크래핑이고요. 소셜미디어,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저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웹 스크래핑에 해당한다 하는 점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웹 스크래핑은 꼭 파이썬이나 어떤 도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많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낯선 곳에 새로운 곳을 방문하거나 어딘가를 가고 싶다면 미리 정보를 찾아보죠. 그리고 그곳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하거나 기억할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큰 범주 안에서 모두 웹 스크래핑에 해당한다 하는 점이고요. 이 웹 스크래핑은 크게 이와 같은 5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하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 혹은 주제 혹은 관심 있는 질문, 연구 대상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하고 나면 이제 실제 웹사이트, 우리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 웹사이트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 웹사이트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고 이 중에 나는 무엇을 찾으면 되겠구나 하는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끝나면 실제 코드라든지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출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데이터 추출하는 데까지가 목적이고요. 데이터 처리나 활용은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 스크래핑에서 사실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웹 페이지의 소스 코드에서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은 아까 얘기했던 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이런 곳에서 웹 스크래핑을 하는 이유는 이 사이트들이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형태에 따라서 이 정보들을 굉장히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좀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짓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구조가 매우 비슷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1층에 방문하고 2층에 방문하고 3층에 방문하더라도 같은 통로에 있는 아파트들은 똑같은 형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각 가정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무언가 정보를 가져온다고 해볼게요. 그게 아파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똑같은 곳에 가서 예를 들면 체크를 하는 거죠. 마치 그 가스 검침원들이 혹은 어떤 검사원들이 특정 위치에 보일러가 있으니까 다 그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라도 그곳만 방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웹페이지도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래서 그 구조가 명확해야 된다. 예를 들면 1층과 2층과 3층이 다 다른 구조면 이것을 찾기가 너무 어렵고 찾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분석하고 얻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웹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 특정 웹사이트, 우리가 정보를 알고자 하는 그 웹사이트에 사실은 너무 자주 접근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들을 자주 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서버들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지속적으로 접속을 하면 이것을 일종의 공격 혹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 초간 혹은 수십 초간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이 발달하는 초기에는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망가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무슨 소스 코드를 접속해서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었지만 이 웹사이트에 되게 많은 트래픽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에는 여러 개 수천 대의 컴퓨터들을 감염해서 특정 사이트로 다 접속하도록 만드는 방법. 이게 일종의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클래식한 공격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컴퓨터에서도 여러 번의 아주 짧은 시간에 반복해서 계속 같은 사이트의 주소를 얘를 가져오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내 서버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뭐 요즘에도 아주 유명한 인기 가수나 이런 가수 콘서트 표 예약 이런 것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웹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사실은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다. 그리고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가 일종의 매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 웹사이트는 사실 고정돼 있지 않아요. 계속 업데이트하고 리뉴얼하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썼던 코드가 그 다음 동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것이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는 수많은 이미지들, 뭐 텍스트들이 있어요. 블로그에서. 그럼 그걸 내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되냐? 그렇지 않죠. 그거는 그냥 누구나 와서 볼 수 있어라는 거지. 누구나 와서 내 걸 가져다가 네 마음대로 써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작권하고 공개되었다 하고 하는 것 개념은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웹 스크래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웹 데이터의 통신 과정은 대부분 HTTP라는 방식을 씁니다. 물론 이것은 이 컴퓨터 통신 기술에서 OSI 7계층이라고 하는 것 중에 TCP에 해당되는 방식입니다. 이 TCP에 해당되는 방식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요.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이제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혹은 어떤 기능을 수행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기능을 받으면 다시 이제 그 결과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로 받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작업을 이어가는 방식이에요. 자, 마치 우리가 그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우리가 은행원에게 우리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신분증 보여주세요 하고 신분증 받은 다음에 자, 그럼 이거 작성하세요라고 계속 한 단계 한 단계씩 확인하면서 그 다음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받고 네 맞습니다. 무엇 주세요. 이렇게 하는 과정처럼 이 TCP 방식들, HTTP를 이용하는 방식은요. 하나를 요청을 하면 그걸 받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요청이 가고 받고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요청이 오면 무조건 던져주는, 그리고 얘는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요청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통신을 연결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줄 때마다 받고 끝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쿠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특정 시간 동안은 한 번 처음에 정보를 주면은 그 다음에 정보를 컴퓨터 어딘가에 파일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대부분 우리가 윈도우즈로 말하면 시스템 폴더라든지 이런 곳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쿠키라고 하는 임시의 파일들입니다. 자, 그럼 HTTP는 뭐냐?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요. 방금 여러 가지 통신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신을 날렸는데 얘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없이 그냥 계속 날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UDP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주질 않아요. 예를 들면 한 번에 내가 줄 수 있는 정보가 10개예요. 상대방이 100개를 요구했어요. 그럼 사실 이게 순서대로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 100번까지 줘요. 그러면 자, 1번부터 10번 보낸 다음에 잘 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11번부터 20번 보내는
이런 방식이 HTTP. 근데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계속 10개씩 계속 10번을 날리는 방식. 이게 UDP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날리는 것들은 뭐냐? 그 날리는 정보가 사실은 HTML이라고 하는 Hypertext Markup Language라고 하는 이 컴퓨터 인터넷 창에서 보여주는 이 그림에서의 약속하는 언어입니다. 네, 이것을 주고받는 거고요. 이때 주고받는 정보는 먼저 헤더라고 해서 이 어떤 정보를 요청할 건지 혹은 나는 누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과 같은 정보. 그 다음에 실제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 이렇게 그냥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이 지금 클라이언트, 내 PC고요. 왼쪽이 서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서버에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게 get, post, put, delete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get은 이거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고요. post는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고 뭔가를 생성할 때 쓰는 거고요. put은 서버에 이거 있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하는 요청. 그 다음 delete는 삭제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get이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겠죠. 혹은 텍스트에다가 뭐 웹사이트에 글을 쓰고 싶을 때 혹은 이럴 때는 post를 쓰겠죠. 네, 그래서 이 get, post, put, delete 이 네 가지가 이 웹 데이터를 주고받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럼 HTML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HTML은 크게 이 바디 부분과 헤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헤드는 이 웹사이트의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CSS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스타일 시트와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폰트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세부적인 꾸밈 정보들 혹은 이런 거 누르면 이렇게 작동해야지 하는 것들도 사실 일부도 여기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사이트와 관련된 기본 정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보는 화면은 바로 이 부분, 본문, body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 HTML은 되게 독특한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잘 보시면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꺽쇠로 되어 있는 것이 두 개가 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꺽쇠 열고 HTML 꺽쇠 닫고는 무엇으로 끝나야 되냐면요. 꺽쇠 열고 슬래시 HTML 꺽쇠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쌍으로 돼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헤드로 시작했으면 슬래시 헤드로 끝나야 돼요. 바디로 시작했으면요 슬래시 버디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는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보이지 않죠. 일종의 그 내부적인 명령이나 기능을 수행하게 만들어 놓은 HTML과 잘 맞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구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HTML이라고 하는 것은요, 헤드와 바디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 안에 타이틀이라는 걸 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메타 태그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바디 안에 H1은 큰 글씨를 쓸 때, P는 뭐 띄어쓰기를 하거나 이럴 때 쓰는 태그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로 시작하면 슬래시 P로 끝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바디로 시작했으면 그 바디 안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H1 본문 영역이라고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닫기 H1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H2는 H1보다 조금 작은 글씨겠죠. 그리고 무엇을 쓰고 또 슬래시 H2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게 아마 잘 이해는 안 되실 수 있지만 이 웹사이트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파악하는 게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트리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같이 실습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HTML 구조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냥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쉬운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여러분의 사용하고 있는 OS가 맥이든
뭐 윈도우즈든 리눅스든 상관없이 일단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합니다. 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고 나면은 이 개발자용 구글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에서 개발자용 구글 크롬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혹은 제가 제시한 이 아래에 있는 이, 네, 이 인터넷 주소를 그대로 접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떠 있는 것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럼 개발자용 크롬 하면서 가운데 크롬 개발자 다운로드라는 게 있죠.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거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하고 나면요. 이제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웹사이트에 보면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구글 크롬 같은 경우는 이 세로로 된 점점점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이세요? 네, 도구 더보기를 선택하고요. 여기에 개발자 도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장면이 뜰까요? 이 아까 개발자용 크롬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요. 네, 지금 보는 것처럼 네, 이렇게 네,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 화면 보이세요? 네, 오른쪽 화면 아마 여러분들 실행해 보시면 이 오른쪽 화면 혹은 지금 보고 있는 뭐 인터넷 창으로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이런 것들 직접 확인해 봐서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 오른쪽 거를 누르는 순간 뭐가 생기느냐? 요 아까 봤던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이 옆에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부분이 어떤 태그로 이루어진지를 보려면 이 지금 여기가 태그 정보고요. 여기 있는 요 화살표 요 부분을 가지고 원하는 부분에 가져다 대면은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를 잘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구글 크롬 개발자용 그리고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풀 텐데요. 지금 쓰게 되는 파이썬은 라이브러리는 크게 우리는 이 두 개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리퀘스트랑 뷰티풀 숲. 셀레늄도 있습니다. 리퀘스트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인터넷 창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파이썬에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를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뷰티풀 숲은 그렇게 받아온 정보를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그 다음에 가공할 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서버랑 직접 통신하는 건 리퀘스트. 뷰티풀 숲은 그것을 가공하는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셀레늄도 이 리퀘스트랑 비슷한데요. 셀레늄과 리퀘스트의 차이점은 뭐냐면 셀레늄은 실제 인터넷 창에서 이거 눌러보고 저거 눌러보고 할 때 일어나는 동작들을 구현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그인을 해서 내가 어디를 눌러보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방식들을 취하는 경우에는 네, 셀레늄을 쓰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그냥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리퀘스트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찾다 보면은 웹 스크레이핑 말고 웹 크롤링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웹 크롤링보다는 웹 스크레이핑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이 두 개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요. 일단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사실 네, 웹 스크레이핑이든 웹 크롤링이든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웹 크롤링이라고 하느냐? 웹 크롤링은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크롤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예 긁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싹 긁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웹사이트를 통째로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긁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웹사이트들은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정보가 업데이트되죠. 그걸 계속 들어가서 계속 긁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웹 스크레이핑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정보만을 가지고 오는 것. 네,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웹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을 들으면 이제 접하기 어려울 텐데,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글 접속을 해서요. 네, 하나의 창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또 다른 이렇게 파이썬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화면은 네,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네, 만들어 놓은 코드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퀘스트라고 하는
요 코드를 실행을 할 건데요. 자, 혹시나 리퀘스트가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들은 제가 알려드리지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PIP 이 느낌표는 명령어 창에서 실행한다는 거고요. PIP install request 이렇게 하면 네, 될 거고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PIP list grab에 네, request 이렇게 하면은 PIP 라이브러리 중에 리스트 가져와봐. 그 중에 이 리퀘스트가 있는지. 리퀘스트 있네요. 저는 그러니까 실행할 필요는 없고. 자, 그다음에 URL을 입력을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치는 그 주소, 인터넷 주소를 말하고요. 이것을 request.get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URL을 집어넣은 걸 그대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결과는 R에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 R.status code라고 치면요. 이게 200이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200이 나왔으면 잘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을 그냥 인터넷 창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창 하나 띄워서 네이버.com 이렇게 지금 쳐서 화면 나온 것까지예요. 대신 이 파이썬에서는요. 그 화면에 나온 정보를 네, 이 R이라는 변수 안에 그냥 저장해 놓은 겁니다. 자, 헤더라는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 헤더는 네, 이 웹사이트에 관련된 정보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보를 날릴 때 씁니다. 자, 뭐라고 응답 헤더 와 있는지 보면요. 서버 NWS 아마 네이버 웹 서비스겠죠. 그 다음에 날짜는요. 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날짜가 네, 그 마치 현재 서버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개의할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는 뭐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해보면 되고 그 다음 텍스트 이게 바디 부분에 있는 정보들입니다. 물론 바디뿐만 아니라 이 전체예요. 네, 여기 보면은 HTML 랭 이렇게 시작을 했죠. 헤드로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 헤드로 시작하면 뭐로 끝나야 된다고요? 헤드로 끝나야 됩니다. 그럼 어딘가 내려가다 보면은 헤드로 끝나는 지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슬래시 헤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어디인지 찾을 수 있나요? 자, 메타네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뭐 필요하면 긁어서 검색해도 되고요. 그리고 끝날 땐 뭘로 끝나야 된다고요? 네, 이렇게 네, HTML 이렇게 네,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요. 네, 그냥 이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실제로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가는 걸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져올 정보는요.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이 다음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날씨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네, 원하시는 주소로 바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네,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리고 삼성동 이렇게 클릭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21시 현재 맑음 5도씨 이런 이 정보를 가져오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정보를 이제 코드로 구현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사이트를 정보를 요청하고 가져오는 건 뭐라고요? 리퀘스트. 그럼 가져온 정보에서 찾아내는 것은 뷰티풀 수비합니다. 요 from bs4 뷰티풀 4에서 임포트 그다음 뷰티풀 수비라고 하는 네, 요 모듈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로케이션 네, 강남 이런 데이터를 쓰면 되고요. 네. 그리고 URL 나머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요. 이게 좀 의아하실 거예요. 자, 좀 전에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윗줄에 주소창 보이나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search.다음.net search 물음표 w는 tot 쭉 정보들이 있죠. 그쵸? 이 정보들 다음에 q 이건 쿼리란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요청한 거예요. %20은 띄어쓰기예요. 실제 인터넷에서는 띄어쓰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걸 다시 변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 나머지 부분
앞뒤 부분을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 부분을 네,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 뒷부분은 완벽히 일치하고요. 가운데만 바꿔준 거예요. 자, 여기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맞게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네, 맞게 이 주소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실제 아까 봤던 정보와 동일하게 구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제 가운데 로케이션만 바꿔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리퀘스트 하죠. 그 다음에 이 리퀘스트 나온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는 건가요? 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뷰티풀 스프. 이 html.parser는요, html로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를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XML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포맷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바꾼 정보를 숲이라고 하는 것을 저장을 해놓고요. 숲은 쉽게 말하면 이 정보를 잘 다듬어서 트리 형태로 필요한 정보 형태로 다듬어 놓은 구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div.importTemp라고 하는 정보를 찾은 다음에 strong.그다음 txt 템프를 템프에 그 다음에 똑같은 거에 span.txt weather를 텍스트에 저장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텐데요.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그 구글 크롬 디벨로퍼 이 개발자용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웹페이지로 돌아간 다음에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 우측 부분에 보시면 크롬 맞춤 설정 및 제어라고 있죠. 이걸 누릅니다. 그 다음 도구 더보기로 가면요. 개발자 도구가 있어요. 이것을 누르면 오른쪽 창이 뜹니다. 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어떤지를 찾으려면 이 화살표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 가까이 대봅니다. 자, 지금 얻고자 하는 정보는 이 부분이죠. 네. 크게는 이 div.info.temp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 아마 div.info_weather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점이 나오는 건 뭐냐면요. div라고 하는 그 HTML 태그고요. 그 안에 다시 클래스 info_temp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마도 div info_weather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일단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보면 오른쪽에 찍힙니다. 아, div 클래스는 info_temp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다시 화살표 클릭해서요. 이 안에 거는 어떻게 되느냐? 아, 아까 보셨던 이 div.info_temp 안에 div의 info_weather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보면은 이게 같은 레벨에 있으면 같이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한 레벨 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어떤 부분이죠? 자, 여기 두 개를 가져올 거죠. 하나는 21시 현재 맑음. 이건 뭐죠? span 클래스는 txt_weather죠. 그리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 정보를 보면요. span 클래스 txt_temp의 5, 그 다음에 txt 유닛 셀시우스 디그리까지 기호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정보, 요 위치를 알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자, 아까 그럼 소스 코드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div.info_temp를 한다. 이제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웹사이트에서 div.info_temp라고 하는 애를 찾아주세요. select one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만 가져올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져온 것 중에서 그 안에서도 저는 strong.txt_temp라고 하는 걸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 앞쪽에 있는 거는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 뒤에 있는 건 속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온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스트롱, 꺽쇠 스트롱으로 시작했으면 스트롱으로 시작하면 꺽쇠 스트롱 끝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클래스가 있죠. 이 클래스가 속성이에요. 그럼 스트롱이라고 하는 태그 점
txt 템프라고 하면 되죠. 왼쪽에 화면을 보시면 strong.txt 언더바 템프 이렇게 하면서 26.02 곱하기 29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저게 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27.856 뭐 이렇게 크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 그 특정 위치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뷰티풀 숲의 기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되죠? 네, 오도시라는 정보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맑음이라고 하는 현재 맑음이라는 정보가 나올 겁니다.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면요. 네, 21시 현재 맑음 6도씨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웨더는 21시 현재 맑음, 그 다음에 txt 언더바 템프는 6도씨.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가공을 해서 21시 현재라고 하는 거, 이 쉼표를 기준으로 네,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쵸?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죠. 그 중에 몇 번째를 선택하면 된다고요? 네, 이렇게 선택하면 맑음이라는 정보만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네, 쉼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맑음 6도씨 이렇게 두 가지 정보만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방법들을 쓸 때 예를 들면 1시간 뒤, 2시간 뒤, 혹은 1분 뒤, 2분 뒤, 혹은 특정 시간 간격 이럴 때마다 정보를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코드인데요. 자, 먼저 3개의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반적으로 파이썬 설치했으면 이거 스케줄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 pip install schedule이라고 네,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합니다. 자, 쉐줄 라이브러리는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뭔가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타임과 데이트 타임은 시간을 정보를 넣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쉐줄 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요. 실행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행시킬 함수를 위에 구현한 겁니다. 자, 먼저 이 함수의 뜻은요. every 10 seconds, 그러니까 10초마다 한 번씩 do, 뭘 해라. load weather라고 하는 함수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load weather를 먼저 설명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이 load weather는요. 처음에 now, datetime.now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코드냐면요. 지금 시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print 하죠. 요 아래에 있는 코드는 네, 현재 시간을 시, 분, 초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출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로케이션, 그 다음에 URL을 집어넣은 다음에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txtemp, txt 언더바 weather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뭘 출력할 거냐? 지역, 기온, 날씨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자, 이것도 조금 네, 보기 싫으니까 지역을 이렇게 해볼까요? 삼성동, 그 다음 날씨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럼 이게 10초마다 한 번씩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매 시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every one 하고 hour라고 바꾸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일 만약에 12시 하고 싶다 그러면요. every 그다음에 day 이건 날일자겠죠? at 몇 시에 12시 정각에 do load weather를 해라.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번 12시에만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 아래 코드는요. 실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자, 이거 실행하세요 하고 계속 돌리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네, 잠깐 네, 밀리세컨드 브레이크를 결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현재 이거는 while true니까 계속 돌겠죠. 네, 조건에 맞을 땐 계속 도는 건데 true라고 해놨으니까 조건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계속 회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두시면 계속 이게 실행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버튼
이 버튼을 눌러서 멈추게 할 건데요. 이제 그 인터넷 더 컨을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이제 멈추게 할 겁니다. 그러면 강제 종료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모든 것들을 클리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실행해 보죠. 네, 일단은 네, 현재 시간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6도씨 9시 현재 네, 네, 또 그 다음 또 로그인 가져오죠. 맑음. 또 10초 정도 있으면 또 하나 데이터를 긁어와서 출력을 할 겁니다. 이걸 가만히 두면 계속 출력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브레이크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interrupt the kernel 누릅니다. 그러면 강제 종료 이렇게 누르면서 멈추게 되죠. 네, 이것은 그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가져오게끔 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봐 요 간단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볼 텐데요. 먼저 이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을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네이버 뉴스를 어떻게 검색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네이버 뉴스 창으로 우리가 한번 이번에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뉴스창을 검색하면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여기다 그러면은 코로나19 이렇게 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냥 지금 제 코로나19라고 쳤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 그 중에서 뉴스만 가져오는 거예요, 저희는요. 자, 그럼 여기 옵션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제 옵션을 버튼을 누르면요. 첫 번째 정렬, 관련도 순, 회진 순, 오래된 순. 이 세 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상단에 있는 이 주소창을 한번 보시겠어요? search.naver.com 그다음 search.naver 물음표 where 뉴스 지금 뉴스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거고요. and 그다음 sm 탭 언더바 점 그다음에 쿼리는 코로나19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쿼리는 검색을 코로나19로 하겠다는 거죠. 자, 만약에 한 달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되죠? 위에 또 갑자기 훅 바뀌었죠. 네,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정보들이 이걸 누를 때마다 이 윗줄에 있는 URL 창이 사실 바뀌어요. 직접 입력이라고 눌러볼까요? 이번에는 2011년 11월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바뀌었네요. 그럼 여기에서 쿼리 부분 코로나19 바꾸면 되겠고요. 쭉 넘어가서 그다음에 여기 DS라고 보이나요? DS가 데이터 오브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1월 1일 그다음에 데이터 오브 엔딩 네, 11월 31일 종료 그다음에 DOC ID 선택하는 거 없고 related 요게 이제 관련도 순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최신 순이면 1이고 이 0값이 오래된 순이면 2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마이뉴스부터 시작해서 쭉 뒤에 있는데 이것도 손 안 대면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자, 굉장히 긴 뭔가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통째로 카피해서 가져오기만 하면 사실은 네,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구현했는지요? 자, 일단은 시작하는 날짜, 끝나는 날짜, 그리고 검색하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이 소트벨은 네, 아까 related라고 된 부분, 0은 관련도 우선으로 정렬, 1은 최신, 2는 오래된 순.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순서로 나열하겠죠. 자, 아까 봤던 그 홈 사이트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죠? 쿼리, 그다음에 키 넣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소트하고 또 집어넣죠. 소트벨.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다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자, 그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요거를 출력한 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아까 봤던 거와 똑같은지. 네, 동일하다면 우리가 맞게 작업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실제로 해당 사이트 정보를 한번 가져와 볼 텐데요. 자, 우리는 지금 뭘 가져올 거냐면요. 이 웹사이트에서요. 이 웹사이트 보면은 언론사 정보, 그 다음에 날짜, 그리고 이 네이버 뉴스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래된 순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메디컬 월드 뉴스가 바로
언론사, 그다음 11월 1일 날짜, 그다음이 제목이 10월 31일 병원계 이모조 요 부분이 제목이겠죠. 그다음 유경하 의하 의료원장은 하면서 있는 내용들은 일종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이 메디컬 월드 뉴스에 손 가까이 대보면 이걸 누르면 어딘가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이것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도 같이 저장하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링크를 저장하는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것도 사이트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사이트 구조를 먼저 파악해 볼까요? 그러면 아까 이 점 있는 부분에서 도구 더보기에서 개발자 도구로 들어가고요. 자, 이 화살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사이트에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거 가까이 대볼게요. 이 큰 부분에. 그럼 어떻게 나오죠? li 샵 sp 언더바 nws1.bx 이걸 찍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면요. ul 클래스 리스트 뉴스, 그러니까 요게 상위죠. 그 아래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여기죠. li 샵이죠. 그러니까 li가 태그고요. 샵 이후는 정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네, sp 언더바 nws1 이게 id고요. 그 다음에 bx는요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 거는요, 네, sp 언더바 nws2 요게 뭐라고요? id. 그 다음 점 뒤에 있는 bx가 클래스. 이런 구조로 쭉 돼 있어요. 그러면 저걸 한번 다시 열어보면요. 다시 화살표 클릭하고요. 보면 어떻게 돼? 만약에 언론사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그럼 여기죠. 뭐라고 돼 있죠? a.info.press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날짜는요. span.info. 그 다음요. 타이틀은요. a.news 언더바 tit. 그 다음에 정보는요. a.api txt lines 네, dsc txt wrap. 요 위치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 뭘 읽어들어야 되죠? 요 전체. 그러니까 ul 클래스 리스트 뉴스, li 클래스 bx id는 가서 요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 하나씩 읽어오면 됩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하면 되죠? 이 사이트라면요. 10번을 반복하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 다음 2, 3, 4, 5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그 다음 페이지 클릭해서 또 긁어오고 또 그 다음 페이지 클릭해서 긁어오고 하면 되겠죠. 만약에 100개를 긁어오고 싶으면 지금 클릭을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저것을 간단히 네, 파이썬을 이용하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코드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먼저 맨 위에 줄에 있는 이 부분은요. 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이 빈 데이터 프레임에는요. 프레스 언론사, 그다음에 이 뉴스 나온 날짜, 그다음에 제목, 그다음에 저 뉴스의 URL, 그다음에 요약 내용을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0에서 시작해서 10에서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총 10번을 찍겠죠. 자, 그리고 이 HTTP 통신 방식을 주고받다가 에러가 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try except라는 구조를 띄게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실행을 해볼 텐데요. 리퀘스트 하면 정보를 요청하죠. 아까 만들어 놓은 이 긴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이 어드레스에다가요. 끝에 스타트하고 는 하고 끝나거든요. 저게 몇 번째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첫 번째는요, 1일이에요. 그럼 10개 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얼마일까요? 10일. 그 다음은 20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다가 곱하기 10 한 것에 더하기 1 하게 했어요. 처음에 0이니까 1. 그 다음은 10일, 20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헤더 부분은 계속해서 리퀘스트를 하다 보면은 이게, 야, 무슨 봇 아니야? 이거 우리한테 해열온 거 아니? 이렇게 할까봐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정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를 가져오면요. 뷰티풀 숲에서는요. 얘를 읽어드려서 HTML로 바꿔준 거고요. 그리고 HTML이라는 객체를 이 뷰티풀 숲 객체를요. 아까 UL이라고 하는 태그에 리스트 뉴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져왔었죠. 그거예요. 그리고 li가 10번 반복됐었죠. 이제 그걸 가져올 겁니다. select 1이랑 select의 차이점은요. select는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리스트 형태일 수 있어요. 근데 select 1은 맨 첫 번째 거 하나만 이렇게 딱 들고 오는 거죠. 그럼 articles라고 하는 것에는 실제 10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가져왔다면요. 그리고 이 articles를 하나씩 뺍니다. 그럼 제일 앞에 것부터 하나씩 빼니까 10번을 돌겠죠. 자, 거기에서 아까 이 언론사 정보는 a.info.press.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거고요. 이 아래 언론사 선정하고 한 거는요. 제가 가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뭔지 모르겠으면 실행을 이렇게 안 해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틀. 아까 a.news_tit였죠. 그 다음에 이 날짜는 span.info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a.news.tit에 클릭하면 넘어가는 게 바로 href라고 하는 이 하이퍼링크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브리프에는요, 네, 이렇게 정보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정보를 받으면 len df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맨 처음이니까 0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맨 밑에 행에다가 계속 새로 받는 것들을 밑에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정보를 집어넣게 했고요. 뭐 이 부분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 일단 네, 있어도 없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네, 이렇게 그냥 지워버릴까요? 네, 몇 번째 페이지까지 했는지를 네, 둘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매 페이지가 끝날 때마다 그냥 출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혹시 그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잠깐 멈췄다가 HTTP 에러 났어요 하면서 그냥 계속 진행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은 finished라고 출력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100개 데이터 가져오는데 이렇게 금방 끝났습니다. 잘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보고 싶으면요. df1이라고 하는 걸 저장했으니까 보면 되겠죠? 어떻게 돼 있죠? 100개 잘 가져왔네요. 네, 아주 다양한 신문사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이 파일을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그러면 df1 이 판다스에서 이용하는 df1에 to excel 한 다음에 원하시는 파일을 저장을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에 대해서 검색을 가져온 거죠? 코비드 네이버.xlx 이렇게 치면 돼요. 네, 이렇게 치고 실행한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파이썬을 설치해서 주피터를 돌리고 있는 그 경로, 요 파이썬 파일이 있는 경로에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를 더 업데이트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정보는요, 이 페이지에 연결된 또 다른 정보까지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뭐 무슨 뜻이냐고요? 다시 그럼 아까 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실제 이 페이지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까지 알고 싶어요. 지금 이 페이지는 목록 말고 실제로 그러면 저 페이지 안에 들어간 뭐가 있어? 그걸 얻고 싶다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세 번째 있는 이 중앙일보의 부분, 이 네이버 뉴스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아온 좌파 대부 룰라라고 하면서 여기 쭉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쵸? 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이 내용까지 가지고 싶어요.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원래 봤던 이 검색 페이지 있진 않잖아요. 검색 페이지로부터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링크 안에 있는 정보까지 가져오는 방법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로 잠깐 돌아와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방금 전에 이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었죠. 이번에는 끝에다가 하나 더 만들게요. 본문까지 저장할 수 있게. 자, 그러면 페이지를 10번째 페이지까지 갈 거예요. 자, 이
어디까지 똑같냐면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지금. 자, 이 다음부터가 달라지는데요. 왜 달라지냐면요. 이게 네이버 뉴스만 지금은 크롤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이버 뉴스라고 하는 칸 안에 맞게 언론사가 가공해낸 그 페이지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론사마다 자기가 원하는 웹사이트가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웹사이트마다 구조가 똑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를 다 일일이 분석해야 돼요. 아까 기억하시나요? 웹 스크래핑의 네 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조건. 규칙이 단순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모든 뭐 예를 들면 한 100개도 훨씬 넘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가요. 그 모든 걸 다 분석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네이버 뉴스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네이버가 가공해낸 것만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하게도 네이버가 만든 것만 해도 이미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아닌 건 지금 검색 안 하겠어요. 자, 코드를 약간 특이하게 짰는데요, 제가. 자, A인포라는 게 두 개 이상 나오면 아까 셀렉트 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 셀렉트 했을 때 A.인포가 두 개 이상 나오면 이거 네이버 뉴스 있는 거 맞아. 근데 그거 아니잖아. 두 개보다 작잖아. 한 개 있겠죠? 그러면 그거 네이버 뉴스 아니야.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시면 이 뉴스 창에 보면요. 다시 화살표를 클릭해서 보면요. 자, 지금 보면 a.info.press라는 게 보이죠? 이게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A라고 하는 건 태그고요. 점, 그 다음에 클래스가 뭐죠? info, 없고 그 프레스죠. 그래서 요 공백을 점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다시 화살표를 눌러서요. 이 중앙일보 아까 봤던 그 좌파 대부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a.info.press가 있는데 맨 끝에 가면 네이버 뉴스가 있는데 거기에 또 a.info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a.info를 긁어와 그러면 사실은 얘도 긁어와지고 얘도 긁어와지고 두 개가 들어와요. 근데 나머지 것들 네이버 뉴스가 없는 애들은 몇 개죠? a.info 프레스 하나 없죠. 그래서 이 네이버 뉴스라고 하는 항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게 돼. 그럼 이 첫 번째 거 말고 그 두 번째 거가 이 네이버 뉴스고요. 그리고 이 네이버 뉴스라고 된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넘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저게 있는 애들만 지금 우리는 가져오도록 지금 코딩을 네,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코드 부분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럼 만약 네이버 뉴스 발견 혹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출력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게 이미 우리 폴더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 지금 우리가 검색한 타이틀과 동일하면 오버레트 true라고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true로 나오면 이거 중복 뉴스인데요. 저장 안 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가져온 네, 부분, 이 브리프는 요약이고요. 이 리퀘스트를 다시 또 합니다. URL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URL이에요? 이 바뀐 URL. 그러니까 그 특정 홈페이지에 대한 URL을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HTML로 바꾼다. 인바지라고 하는 걸로 가져왔어요. 자, 이번에는 이 기사를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럼 기사 부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이 기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발자 도구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네, 제목은요. 네, 스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span.media and 어떻게 이렇게 정보하면서 언제 올라왔고 원문은 누구고 그 다음에 누가 저널리스트 네임이라든지 이런 거 다 뜨죠. 자, 우리가 필요한 건 텍스트죠. 본문 정보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보면 div라고 하는 태그 안에 id는 네, dic 언더바 에어리어. 그 다음에 클래스는요. 고우트랜스 띄어져 있죠. 그럼 점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언더바 아티클 언더바 콘텐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네, 구조를 띄고 있어서 요 안에 걸 가져오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보를 가져올 텐데 문제는 이게 하여튼 네이버도 구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본 구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요 DIC
area라고 하는 요 방법을 쓴 겁니다. 이건 find라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find div. 그다음 id는 dic area라고 하는 거 가져와. 만약에 그거 있잖아. 넌이 아닌 거죠. 그럼 그걸로 가져와. 만약에 요게 없죠. 요걸로 해서 실패하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네, 아마 대부분은 다 있을 겁니다. 네, 요렇게 저장을 할 거고, 뭐, 이것도 조금 바로 이렇게 엘리프로 바꿀까요? 자, 그 다음에 아티클 바디 컨텐츠라는 거 혹시 있으면 그 집어넣어. 아티클 바디라고 된 것도 있니? 그것도 없으면 컨텐츠 점 뉴스 섹터 바디. 혹은 뭐, 이런 거. 다 다릅니다. 네, 이 마지막 거는 스포츠거든요. 네, 이러한 방식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일단 두 개가 코드가 중복됐으니까 이건 뭐 날려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 백슬래시 n은요 엔터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것들은 백슬래시 r도 썼기 때문에 이거를 다 없애버린다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행에 데이터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10개씩 하겠죠. 그래서 3페이지 끝났으면 끝났습니다 하고 출력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몇 번째까지죠? 0부터 10까지. 그러니까 10이 되면 멈추는 거니까 0부터 9까지죠. 10번을 하겠죠. 그러니까 100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에러가 없다. 근데 지금 저장은 누구만 하는 건가요? 네이버 뉴스만 하는 거예요. 개수는 훨씬 적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1페이지 끝났고 2페이지 끝났고 3페이지 4페이지 네. 6페이지까지 지금 끝났고요. 7페이지도 끝났고요. 7페이지 중복 뉴스 하나 있네요. 8, 9페이지도 중복 뉴스가 또 하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럼 DF2 해볼까요? 네, 몇 개까지 왔을까요? 네. 네, 58까지죠. 자, 개수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len df2 하면 돼요. 59. 네, 0부터 58까지니까 59개 맞죠.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라고 하는 링크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데이터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쭉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 지금 몇 개가 있죠? 네이버 뉴스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1페이지 끝났어요. 5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5, 6. 한 개가 덜 들어왔네요. 네. 가끔 이렇게 에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도 해봐야 돼요. 지금 개수가 맞게 들어왔는지도요. 보시면은, 네. 그 다음 페이지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건 제가 여러분 확인하라고 해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프린트가 귀찮으면요. 지워도 됩니다. 근데 제가 프린트를 보통 이렇게 쓰도록 추천하는 거는, 디버깅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네이버 뉴스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실제 본문까지 가져오는 걸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거 본문 한번 출력해 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가끔 정리가 잘 안 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은 네, 정리하는 것을 이제 텍스트 전처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쓸 수는 없고요. 대부분 전처리하는 과정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리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쓸 텐데요. 그 전에 사실은 이 언론사 뉴스 정보들은요. 이렇게 네이버를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빅카인즈라고 하는 네, 이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bigkinds.or.kr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 전체 언론사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것들 뭐 다른 것도 로그인 되니까 한번 해보면요. 만약에 코로나19가 궁금해요. 네, 그러면 검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잠시 기다리면 되고요.
자, 기간을 궁금한 바꿔보고 싶죠. 그쵸? 그럼 기간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 스텝 1이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에 기간 보이시나요? 이거를 직접 바꿔보면 됩니다. 언제부터 할까요? 아까랑 똑같이 해볼까요? 한번 몇 개나 나오는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언론사는 특별히 뭐 따로 선택하지는 않고요. 나머지 건 그대로 놓겠습니다. 이것만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럼 몇 건이 나오죠? 네, 2만 건이 나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쵸? 네, 이 2011년 1월, 네,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네, 적용해서 네,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그쵸? 네, 만약에 어, 일부를 제외를 하고 싶다면 클릭했으면 되죠. 뭐 혹은 교육과 관련된 것만 나는 보고 싶어. 혹은 정치만 관련된 거. 혹은 사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경제로만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경제로 클릭했습니다. 그럼 6643건이 돼 있죠. 자,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지금 스텝 1, 스텝 2가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 스텝 3가 아래에 있나요? 보이죠? 요 누르면요. 이 간단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면 뉴스 식별자라고 하는 건 그냥 뉴스의 아이디라고 보시면 좋고요. 언론 일자, 그다음 누가 썼는지 없는 것들도 있어요. 제목, 그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분류, 그다음에 네, 사건 사고 분류, 그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는지, 그다음에 위치는 뭐가 등장했는지, 그다음에 기관은 뭐가 등장했는지, 네, 여기에는 아마 그 특징들일 겁니다. 키워드, 그다음에 쭉 넘어가면요, 이게 본문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것과 본문까지를 한 번에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뭘 누르면 되냐면요. 데이터 다운로드를 누르면 돼요. 여기 엑셀 다운로드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요.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엑셀로. 지금 보고 있는 이 파일 전체를 네, 엑셀로 가볍게 던져다 줍니다. 자, 다만 네, 이게 최대 2만 건이니까 2만 건이 넘을 때는 저걸 조절하면 되겠죠? 네. 보시면은 네, 여기 보면은 뉴스 리절트라고 해서 이렇게 파일을 하나 네, 제공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요, 저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물론 저 안에 중복된 게 있으니까 중복된 거 제거하고 뭐 여러 가지 오타라든지 뭐 맞지 않는 것들 빼는 작업들은 네, 여전히 거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좀 더 손쉽게 다뤄볼 수 있으니까 뭐 뉴스 기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이 비카인지를 이용하는 것도 네, 추천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코드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코드는요, 리스라고 하는 이 한국 학술 정보 캐리스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국내 논문, 그 다음에 국내 대학 학위 논문들 중심으로 하는 이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우리는 발행 연도, 그다음 저자, 학술 지명,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초록까지 추출할 겁니다. 자, 스타트 타임 이 부분은요, 얼마나 시간 걸린지를 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시작 페이지, 끝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뭐 토탈 카운트, 이거는 그냥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몇 가지들 앱스트랙트가 없거나 뭔가 하나 정보가 빠진 애들은 뺄 거예요. 그래서 총 개수 대비 실제 우리가 저장한 몇 개인지 비교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키는 검색하려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인공지능 교육하고 띄어서 쓰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플러스 교육이라고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번 해봐서 아시겠죠? URL 부분은 실제 이 URL에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이것도 한번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리스로 돌아와서 여기서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쳐볼게요. 자, 잠시 기다리면요.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뜰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국내 학술 논문만 볼 거예요. 네, 국내 학술 논문만 볼 거고요. 자, 위에 보이나요? 리스 KR부터 시작해 쭉 정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쿼리 한 다음에 인공지능 플러스 교육. 인공지능 띄우고 교육했더니 둘 다 이제 엔드 형태로 오화 형태로 다시 검색해 줬습니다. 이걸 쭉 쓰고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이 쭉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10개씩 출력이거든요. 이게 너무 지루하죠. 한 번에 100개씩 출력하기로 예를 들면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바꾸면 몇 번만 하면 되죠? 네, 2100, 100개씩이니까 네, 22번만 하면 되겠죠? 네. 어쨌든 얘도 한 번에 네, 계속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긴 걸 받더라도 그냥 거기서 여러 적게 하는 게 더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다시 코드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있는 코드 그냥 제가 드리는 요 코드에다가 그냥 바로 요 키워드만 여러분들 하고 싶은 요 키워드만 바꾸면 바로 검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쿼리를 키에 맞춰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지금 나는 100개씩 출력하게 하겠어 라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네, 헤더 정보 입력해서 이제 리퀘스트를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뷰티풀 숲으로 받은 다음에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거거든요. 자, 보면은 조금 긴데요. 네.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요. 자, 사이트를 보시면요. 자, 마찬가지로 도구 더보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보시고요. 자, 화살표 누른 다음에 자, 보면 요 구조가 반복되겠죠. 지금 보면 LI라고 뜨는 거 보이나요? 방금 요 LI 위쪽에 보면은 UL이 있죠. UL 위에는요. 네, div 클래스 네, search result list라고 하는 게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요게 전체 리스트고요. 그 안에 UL이 있고요. 그 안에 LI가 있어요. 그럼 UL까지는 가져오고 LI에서 네, 몇 개를 돌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네, LI가 하나 돌고 여기서도 LI가 하나 돌고 그럼 그 LI 안에 또 안에죠. 그렇죠? 네, 요 안에 A 이 부분이 네, 제목 그다음에 A 또 이 부분이 두 번째 A겠네요. 네. 그다음 세 번째 A가 인공지능 교육학계 네 번째 A 스팬 그다음에 여기는 스팬 하이라이트 A 네, 그다음에 네, P.프리 앱스트랙트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면 코드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네. 타이틀을 가져오는 거는 p.타이틀, 앱스트랙트 이렇게 가져오고요. 하는 식으로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링크도 다 클릭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링크까지는 클릭하지 않고요. 어차피 이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도 본문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앱스트랙트만 검색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div list w에서 ul에 li까지 그러면 li를 반복해서 돌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지금 그렇게 소스 코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구조가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네, 결국에는 네, 앞서서 했던 것들랑 비슷하다. 그래서 요 뭐 잘 모르겠다면 그냥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가고 이 코드에서 키 부분만 바꾸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조화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 보면 스타트가 0, 끝이 22. 그럼 몇 번 로드 할까요? 22번. 맞나요? 네, 0부터 20일까지니까. 네, 다 가져오겠죠. 한번 네, 과감하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스트랙트가 없는 것들은 제가 지금 빼도록 코딩을 해놨어요. 네, 보면은 이렇게 네, 프리 앱스트랙트가 없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없는 애들은 그냥 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생각보다 없는 게 많죠? 네, 독일어 논문도 있고요. 컬럼이라고 된 것들도 있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 출력이 나옵니다. 네.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아까 2000, 한 200개 가까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되겠죠? 1600, 1700까지 왔습니다.
끝나면 시간이 출력될 거예요. 61초, 약 1분 정도 걸렸네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앱스트랙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행 앱스트랙트. 네, 본 연구는 하고 쭉 나와 있죠. 한 100번째쯤에 있는 거는요. 네, 보면 영어 초록도 같이 지금 집어넣어놨죠. 원래는 사실 이게 영어 초록하고 한문 초록 구분해서 데이터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 리스에선 막 섞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거 분석하고 싶으면요, 한글이랑 영문을 따로 나누는 작업들을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전체 몇 개인지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1854개. 그런데 아까 우리가 원래 몇 개였죠? 네, 원래 몇 개인지를 보면요. 네, 2119. 자, 몇 개쯤 없어졌죠? 네, 거의 한 260여 개 정도가 지금 로드가 안 되고 삭제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의 한 분석에서는 이 초록까지 분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초록 없는 애는 빼겠어라고 해서 빼고 나니까 한 1854개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저장하고 싶으면요, df.2excel에서 쓰면 됩니다. 저는 현재 폴더 아래에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어 이렇게 썼고요. 만약에 그대로 저장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이름도요, 원하시는 이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네, 저장이 되고요. 저장된 폴더에서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한 스크래이핑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아마 정신 없으실 거예요. 네, 정신 없는 게 당연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HTML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지금 제가 뭘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요 보여드린 이유는 웹 스크래이핑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미 최적화 시켜놨죠. 그래서 이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있으면 쓸 수 있다. 그리고 네이버 뉴스도 네이버 뉴스를 직접 이 스크래이핑 할 필요 없이 빅카인즈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키워드들을 적절히 잘 작업하면 하면 실제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다른 것들도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크롤링을 많이 할 때는 스트림릿 같은 것들도 많이 씁니다. 뭐 뭔지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고 네, 전문적으로 이렇게 크롤링 하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잘 활용하면요, 일종의 최신 정보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여러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검색해서 가져와서 보여주는 그런 과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이 도움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